경매 공부의 끝판왕 경매 법률 판례.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공부하실 것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이제 세입자의 유효한 전입 신고의 효력 또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통상적으로 전입 신고는 세입자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행위죠. 아주 옛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전에는 세입자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산권을 뺏기는 경우들이 정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정부한테 있는 숙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이더라도 어떤 세입자, 즉 우리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도 자기가 몇 년을 걸쳐서 모은 이 보증금 이런 거를 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공부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것을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관리, 자기 유지를 실패한 자기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가 전국을 강타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의 어떤 실패, 그리고 이제 정부의 LH 대출을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수준보다 더 많이 빌려주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적은 돈 가지고 집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그거는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것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 생활비를 아끼려고 뻔히 보이는 결과를 보이는데도 거기에다가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놓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정부 보고 구제해달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이런 걸 떼법이라고 하죠. 어거지 피우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매 공부를 해 나오면 자기 권리를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대도 해야 되는 거고 20대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세입자들이 가장 무기가 되는 게 이제 전입신고죠.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대항력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내 앞에 근저당이라는 어떤 은행 채권이라든가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당연히 내 재산을 보호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그리고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게 현명한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전입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잘못한 경우로 경매에 있어서 이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한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경매 생태계 현상하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찾기 참 힘듭니다. 요즘에는 그냥 전입신고 잘못해서 재산 날렸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좀 왠지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정말로 이대로 권리 분석이 돼서 수천만 원씩 이때 있는 사람이 집을 비우고 명도를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시기도 있었죠. 그죠? 그런 초창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제 판례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어떤 판단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거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등기될 때에 관한 건데요. 통상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이제 동일한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독은 한 필지에 한 건물이 있고 소유자도 한 명이죠. 다가구도 분명히 한 필지에 한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인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생김새가 다르죠. 다가구는 뭔지 모르게 어떤 다세대 빌라랑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그 호수마다 이제 그 호수도 붙어 있죠.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세대는 보통 4층을 다세대라고 그러고 5층부터는 아파트라 그러고 다가구는 보통 3층 이하를 다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등기를 뗐을 때 다가구, 단독주택 이렇게 표기가 되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집이 8채다 그러면 8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한 땅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동하고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돼야만 유효한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뭐 A동, B동, 가동, 나동 이러면서 가동에 301호 그러면 가동 301호를 명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등기랑 똑같이 입력을 해야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은 모양새가 비슷하죠. 근데 301호라는 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냥 100번지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세대 주택인데 호수를 기재 안 해가지고 난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 대한 담보를 빌려줄 때, 집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임차인 A, B, C가 몇 호에 사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301호의 집주인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끌어당기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301호에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 입장에서는 떼본단 말이에요. 전입세대 열람을. 근데 내가 그 집에 살긴 살지만 301호에 라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빌라, 행복 빌라로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100번지.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301호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301호에는 세입자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위 채권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보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간단한 거지 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뭐 박사 논문을 써야 될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계약서에 써진 대로 등기부상에 있는 대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 그대로 전입신고를 시도하면 보호를 받는데 꼭 그런 걸 하지 않고 엉성하게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그런 서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도의 사기 기술을 쓰지 않죠. 너무 간단하고 단순무쌍한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법률로 매우 간단하게 이것만 적으면 너 보호해 줄게. 이 정도가 전입신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뭐 101호에 살든 201호에 살든 어쨌든 소유자가 하나고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은행이나 우리 어떤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A, B, C, D라는 임차인이 어디에 사는지 중요한 거 아니죠. 몇 호에 살든지 간에 이 한 채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가 되고 아까 말한 빌라는 301호, 201호가 각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301호에 세입자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다가구가 나중에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있어요. 물론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주차 대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가구 중에 넓게 형성된 넓은 대지 위에 있는 거는 나중에 다세대로 전환해서 분양해서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변환될 때 이득 보는 시점은 그거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래서 다가구면 소유자가 한 명이지만 다세대로 전환이 되면 소유자를 최대 6개, 7개로 8개까지 만들어서 아파트를 8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리를 쓰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등기까지 설령 됐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다세대 주택으로 됐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합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합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등기상은 다가구다가 다세대가 됐는데 관리대장상에는 이 관리대장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가 그 세를 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호수 빼고 그냥 번지만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해주는데, 외견상 그 다가구 회사가 다세대로 전환됐는데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마침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유효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호수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야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뭐냐면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경 될 때 거기에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다면 그 관리대장에 기재된 대로 동호수까지 기재해야만 유효한 전입신고가 되고 공시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요게 보면은 특히 여기에도 있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됐는데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지번까지만 기재해서 유효한 어떤 공시방법이 됐을 때,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빌려주느냐, 알아서 이해관계를 조사하라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 그러면 그 관리대장에 기재된 대로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상 걱정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좋긴 한데, 아예 다세대면 다세대대로 좋고 다가구면 다가구대로 좋은데, 문제는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는 그런 집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 대수, 주차 대수만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세를 들어갈 때는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여부를 기준으로 동호수까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가 빌라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빌라예요? 다가구예요?를 묻고, 그럼 예, 사실은 다가구인데 다세대로 변환했어요. 그러면 그럼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유효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데 묻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버리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